네, 저는 그 훈련 품질 향상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 모니터링이 무엇인가랑 이제 이 모니터링이 인증 평가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모니터링은 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해서 훈련 자체에 대해 이제 부정 부실 훈련 혹은 이제 더욱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계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부정 부실 쪽에 보시면은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 근거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의 인정 요건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평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때 그 인정 요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과정 인증 때 필수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규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근로자랑 실업자 부분도 인정 요건 부분은 사업주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이제 원격 훈련에서는 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수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느 부분에서 관리가 들어가냐면, 우선 여기 아까 설명해 보시겠지만 훈련 기간이 설립되고 인증평가를 거친 다음에 과정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훈련 과정 인정을 받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봅니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 기관들은 인증평가센터에서 이제 인증평가를 할 때 과정 인정 요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점검하는 요소에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 훈련 품질 향상 센터 주관하는 거라서,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 쪽은 인증평가가 다 끝나고 과정 심사가 끝난 이후에 과정 인정을 받을 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과정 인정 신청할 때 그 주관 업무랑 주관 기관이랑 이제 서로 연락해서 설치를 한 후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MS 데이터나 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실 때 훈련 품질 향상 센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여기서 공단 지부지사로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작년까지는 모르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사업주 훈련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근로자 실업자 훈련은 근로자 훈련이랑 사업자 훈련이 이제 같이 하시는 훈련 기간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공단 지부지사는 사업주 훈련 관할할 때 하는 거고, 근로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제 따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관 기관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근로자랑 사업주를 동시에 인정받겠다 이러면은 관할 지부지사에 따로 공단 지부지사에 연락을 하고, 또 관할 고용센터에 또 따로 연락을 해서 이제 이중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사업주 쪽은 이제 저희 공단 지부지사가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랑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고용센터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보기로 고용센터에서 과정 인정을 받을 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걸 특별히 확인하는 이런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훈련 품질 향상 센터 쪽에서 이제 뭐 거치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안 된 상태로 인증평가에서 이제 인정받은 그 과정 인정 요건들만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그게 인정 요건이 부실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근로자 훈련 생각하시는 훈련 기관에서는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훈련생 정보나 학습 기록, 학습 정보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집 프로세스를 일단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에 항구원인데, 항구원에서 이제 과정 인정받을 때 이제 훈련 과정 아이디랑 회차 정보가 이제 훈련 기관에 들어오고, 이 훈련 기관에서 학습 중에 이제 쌓이는 훈련 정보 같은 게 통합적으로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에이전트 DB에 들어옵니다. 이 에이전트 DB가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 품질 향상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검증하고, 또 이 부분에 5번에 보면은 훈련생 등록 수료보고 데이터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신고 프로세스 중에서 훈련생 등록 수료보고 쪽은 이제 연계라고 돼 있어서 파란색이 돼 있습니다. 이게 훈련 데이터 일원화 과정에 의해서 이게 사업주 훈련에만 한정된 건데, 훈련생 등록을 할 때 저희 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수집된 게 있어야 이제 훈련생 등록과 수료보고 때 자동으로 연계돼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주에 한정된 거라서 고용센터나 그런 부분은 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따로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증평가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평가 목적을 넘어가시면 불필요 자료 제거, 주요 정보 누락 방지, 정합성 제고, 그냥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저희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훈련, 근로자 직업 능력 훈련, 실업자 훈련 해가지고 1년 동안의 실적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방향 중에 밑에 부분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훈련 데이터 일원화에 따라 성적 및 수강 종료 데이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19년의 평가 지표가 변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년이랑 똑같이 수료 기준 충족률, 수료 건수 일치율, 이 두 가지를 각각 2.5점씩 해서 총 5점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각 건수를 보면은 우선 수료 건수 일치율은 수료 데이터가 HRD에 이제 등록된 데이터 비중으로 해서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보고 수료 기준 충족 건수가 얼마나 되냐. 근데 이 수료 기준 충족이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 모니터링 데이터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총점이 60점 이상이고 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평가가 1회 이상 수집돼 있고 진도가 6회 이상 수집돼 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그걸 이제 한 건으로 쳐줍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데이터가 없는 걸로 돼가지고 이 수료 건수에서 한 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여기 나왔듯이 모니터링 데이터에 수집된 데이터로만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장애로 뭐 수집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평가의 미반영입니다. 이때 보통 저희 쪽에서 모니터링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일별 월별로 비정상 데이터를 확인해서 훈련 기간에 소명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게 다 이제 시정이 되곤 합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평가하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실적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할 때 그 시점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일별 월별 소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정상 데이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훈련 품질 향상센터 쪽에서 이 월별 소명 해가지고 비정상 데이터 관련 메일이 오면은 그거 좀 중요히 확인 좀 해주시고 이제 좀 실시간으로 수정해 주시면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득점의 관점 시 0점, 그리고 이 기준 충족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수업 시작 이전에 학습한 기록이나 이제 뭐 진행 평가 기록만 있고 최종 평가 데이터가 없는 거, 이런 이상한 데이터는 보통 이제 다 건수가 빼고 여기에 더해서 이 4개 건수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이제 한 건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득점 산출 구간이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 건수의 비율로 해가지고 2.5점, 2.5점 만점을 다 맞으시려면 이제 98% 이상의 건수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데이터 테이블이 어느 거냐는데, 총 저희가 학습 관련해 7개 테이블이고 설문 4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평가에 주로 적용되는 게 학습 테이블 7개인데, 크게 이제 과정 등록, 과정, 수업, 회원, 수강, 접속, 성적 정보, 수강 종료 정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 테이블별 수집 데이터 항목인데, 이 중에서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 게, 우선 과정 코드, 회차,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평가 코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모든 테이블을 매칭할 때 좀 기준으로 삼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없이 중요시해서 이제 좀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비용수급 작업장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한국원에서 그냥 엑셀로 이렇게 검색하면 사업장 정보가 다 나오는 걸로 자동으로 검색이 됐는데, 이제 그게 개인정보 문제로 이게 더 이상 제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저희 쪽에서 이제 비용수급 사업장을 필수로 이제 받아야 저희 쪽에서 이걸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점검 사항을 보면 이제 과정 정보 쪽에서는 그냥 과정 전체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과정 코드, HLD 과정 인정 시 받았던 과정 코드를 필수적으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업 정보는 이제 그 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제 개설하는 회차 부분을 이제 넣는데, 여기에서 중요시해야 될 게 이 날짜 부분에 저렇게 2018년 11월 31일처럼 이 이상한 데이터를 넣으면 저희가 이제 오류가 돼가지고 이 데이터 정확성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날짜 부분 좀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고용부업 환급 여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주, 컨소시엄, 실업자, 근로자 훈련이 다 데이터가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비환급도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래서 만약 사업자 훈련 하시는 거나 근로자 훈련 하시는데 이거를 비환급으로 넣으시면 저희 쪽에 아예 안 들어와서 차후에 이게 없는 데이터로 처리되고, 또 혹은 이제 비환급 과정을 사업주 구분이나 근로자 구분을 하면 이게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비정상 데이터로 봐가지고 또 한 번 더 훈련 기간에 소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훈련 고용부업 환급 과정 여부 구분을 좀 중요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는 이제 그 회원들 정보인데 여기서 이 주로 저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비용 수급 사업장 여기를 이제 필수값으로 좀 넣으시고 이 주민등록번호가 그 생년월일 성별만 보내주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 주민등록번호 저희가 다 받습니다. 13자리를.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를 좀 중요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정보는 이제 개설한 수업별로 훈련생들이 이제 뭘 듣냐 이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이 데이터를 제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PK 값이나 이제 고용보험 환급 여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제일 정확히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접속 정보는 그냥 흔히 말하는 로그인 기록입니다. 전체적으로 훈련생 그리고 로그인 시간, 로그인 IP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적 정보는 성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진도, 평가, 과제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여기 성적 대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가 방법에 진도, 과제, 평가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점수, 평가 방법, 평가 코드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게 이제 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차시별로 다 하나하나 입력이 돼야 됩니다. 또 이게 하나하나 입력이 되면서 시간까지도 입력이 되고 진도율까지도 이제 쌓이는 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아까 보시면 6건 이상이면서 진도율 8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그걸 검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종류 정보는 이제 수강 다 끝난 다음에 수료 처리 시 이제 수료 여부 상태를 변경할 때 전송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분석 쪽에서는 수강 정보를 먼저 분석하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도 일단은 좀 필수적으로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차인데 이 캡차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링 데이터랑은 별개로 저희 훈련 기관에서 이제 입력하면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PK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PK 값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강 테이블이나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값이랑 일치시켜 주셔야 저희가 이제 캡차를 훈련 모니터링 데이터랑 비교해서 이게 이상이 없는 데이터다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K 값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일치시켜 가지고 겹치지 않게 좀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상 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imon.hrdkorea.or.kr이라고 이게 저희 훈련 품질 향상 시스템에서 관장하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온갖 매뉴얼이나 에이전트 매뉴얼, 캡처 매뉴얼, 아까 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치 매뉴얼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할 때 일단 여기에 가입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저희 쪽이랑 이제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지금 신규 기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가입해 주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이제 좀 인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훈련 데이터 비교 이런 부분이나 훈련기간 정보 혹은 공지사항 부분이 다 이제 여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훈련기간 모니터링 홈페이지엔 다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